자, 바로 또 연결해 보면 여기는 파크 시스템 사업 설명, 회사의 개요, 5,057억의 미국 지사 PSI, 미국 캘리포니아 2003년, 2007년, 2012년, 2015년 거의 5년 단위로 재팬 그리고 싱가포르, 유럽 이쪽은 아시아 쪽, 일본 쪽, 일본도 좀 발전돼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쪽 이런 식으로 세계 판매망을 딱 구성해 놨고 종속 회사로는 57억에 달하는 이제 PSI 그리고 113억에 달하는 유럽 쪽 나머지는 이제 100%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종속 여부는 이제 너무 작든지 하면 종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돼 있다. 15년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설립한 지는 97년에 설립해서 IMF도 근치고 그거 국제 금융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도 거치고 다 거쳤다. 2006년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했다. 원자 현미경 AFM 개발해서 나노 계측기 전문기업 수원에 본사가 있다. 이렇게 원자 현미경은 시료와 형상 물질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거를 원자 현미경. 분자 단위로 하는 거는 분자 현미경, 그냥 광학 현미경은 그냥 렌즈로 되는 게 광학 현미경. 1차, 2차, 3차로 있다면 원자 현미경은 3차 시대. 나노 기술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도구 암세포, 스템셀, 폴리머, 스템셀이 뭔지 모르고 폴리머 이거 모르고 그래핀과 같은 나노 계측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화학, IT 디바이스, 반도체 등 산업 분야의 제품 개발과 관리, 생산 공정에도 도입되어 있는 차세대 계측 장비다. 계측 장비, 쉽게 말해서 무게를 재는 장비, 분량을 체크하는 장비 그런 거다. 이렇게 회사 연역으로 보면 97년에 설립을 해서 보면 다 어떤 게 있냐면은 차세대 원자 현미경 2002년에 출시, 100 출시, XX, XE 미국 시게이트사 이거 하드디스크 납품하는 데거든요. 하드디스크 회사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검사하는 걸로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러고 하이닉스 반도체 요거 테스트 통과. 뭐 국가 핵심 기술, 산업용 원자 현미경 기술 지정,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 원자 현미경 NX10 뭐 이런 것들, 원자 현미경 NX20, 원자 현미경 NX 뭐 이런 것들, 스마트 스캔 소프트웨어 이건 소프트웨어로 다른 업체에서는 하지도 못했던 소프트웨어까지 얘들이 이제 원자 현미경을 다루는데 불편한 게 접근성 이런 것보다는 이게 다루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는 이 회사는 코스닥에 15년 상장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뭐 인증 수상 이런 걸 보면 98년에 벤처 기업을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과학기술 주관 핵심 기술 사업 나노 선정 나노 부분 IROE 장영실상 장영실 그거잖아 세종대왕 때 장영실 추구기 2004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원자 현미경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봐 계속 있다니까요. XY축과 Z축의 분리구조를 갖는 기존의 원자 현미경은 밑에 거 이렇게 그거를 검사하는 걸 계속 움직여 가지고 탐침봉을 다 때려서 발견했는데 얘들은 이제 이것도 밑에도 움직이고 XY로 움직이고 위에 거도 이제 탐침봉에 있는 게 이제 그것도 움직이고 Z까지 움직여서 갖는 원자 현미경 세계 인류 상품 선정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나노 기술혁신 개발 사업 국책과제 선정 국책과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그거 나노비즈 재선정 히든카드 500 선정 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뭐 이런 거 그냥 코스닥 라이징 스타 떠오른 스타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거 많았었는데 맞지? 코스닥 300 코스닥 라이징 스타 3연속 선정 기억이 안 난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요건 스탁 옵션 영어로 하면 주식의 송수는 한 660만 주, 순이익이 59억, 8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별도의 연결 55억, 85억, 91억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배당금은 18년도에 66억, 19년도에는 8억 줬는데 그게 순이익의 11%, 순이익의 9%, 주가의 0.2%, 주가의 0.3%, 100원, 120원 이런 식으로 줬다. 배당도 나온다. 그러니까 나노 개체 장비 원자 현미경의 기술 벤처 기업. 원자 현미경은 시료의 형성과 물성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계측하고 분석하는 장비. 나노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 오펜저스에 나왔잖아. 그거 저쪽 시공간을 초월할 때 양자역학에 들어가면은 뭐고 나노 슈트가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 하여튼 좋은 거라 좋은 거 극미세 구조를 갖는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고 시료 표면 행성과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반도체 산업과 정보 저장은 하드디스크 이런 거 등 다양한 나노 기술이 연구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 신물질, 에너지, 환경, 바이오, 특히 바이오겠지. 의학, 진단, 미래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비다. 세계 최초로 스탠포드 대학교 켈빈 퀘스트 교수 연구소 출신. 이 연구소 출신이다. 내가 그 출신인데 하면서 박 대표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실험실에서 개발된 원자 현미경을 제품화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원자경 현미경 회사 사이언픽 인스트루먼트 PSI, 여기가 PSI야. 88년대 창업해서 이거를 97년대 팔아먹어.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만드는 거지. 그걸 매각한 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대로 왔다 보면 돼. 그러니까 제작된 계측 장비가 선진국 제품을 모방한 게 아니라 우리 거 우리가 쓴다. 독창적인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면 그 성능이 선진국 제품을 뛰어넘는 걸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IMF도 견디고 금융위기도 견디고 지금까지 계속 쭉쭉쭉쭉 커가 있는 거지. 나노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1세대가 광학현미경, 2세대가 전자현미경, 3세대가 이거 원자 현미경이라고 보면 되고 1세대는 뭐 수천 배 그거 1세대는 그렇지 수천 배 배율을 가진 게 수천 배 한 1을 가지고 이렇게 천 배까지 배울 수 있는 게 광학 현미경이라고 그러면 분자는 한 수십만 비율 근데 원자는 수천만 배에 수직 방향 분해 기능이 좋아. 원자 현미경의 수십 분의 1 지름 0.01 나노 1 나노가 1m를 기준으로 1 나노가 10억 분의 1이래. 10억 분의 1. 계산이 되나?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원자 현미경은 앞에 끝에 캔틸레버라는 끝이 있는데 그 캔틸레버에 달린 나노미터 크기의 예리한 탐침이 바늘이 시료 표면을 근접 비행할 때 움직일 때 시료와 탐침 사이 그러니까 딱딱 부딪혀서 이제 그 신호를 주는 게 여기서 높이 얼마 그래서 이제 그걸 디지털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런 방식이거든. 근데 얘들은 그런 것들을 신기술로 데이지 않고 되는데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더 만들어내는 방법을 16년도에 만들어냈다 하더라고. 그런 것들. 미세한 탐침을 시료에 근접시켰을 때 시료와 탐침 사이의 상호 작용력에 의해 캔틸레버의 공진 주파수가 변해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딱 가잖아요. 이게 팁이야. 캔틸레버고 XY축, 요게 Z축. 이렇게 싹 되면은 요게 이렇게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비접촉 모드 탐침하는 거는 기존에 접촉 모드는 부딪히면 나노 크기에 엄청나게 작은 건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깨질 수 있잖아. 파손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자꾸 바꿔줘야 돼. 근데 비접촉은 되지 않으니까 수명이 더 오래 간다. 그런 것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의 원자 현미경에서는 못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태핑 모드를 사용한다. 탭 이런 것들. 그리고 힌지 스캐너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연구용 장비와 산업용 장비를 구분되는데 연구용 장비는 NX 시리즈가 연구용 장비. NX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나 얘들이 설명이 너무 길어. 사무용, 연구용은 시장이 포화됐대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 산업용은, 의외로 연구용 하던 사람, 물건들이 산업용으로 잘 안 간대. 그래서 산업용에서는 신뢰도가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써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산업용으로의 특화는 이 파크 시스템이 조금 더 특화됐고, 연구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싼 걸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많다. 연구만 되니까 걔네들은 연구용은 여러 식인데 NX10, NX20 산업 분석용 이런 것들 지름 20cm까지 NXE7 이런 것들 그리고 XE15 연구용 지름 15cm까지 이런 것들 NX 하이백 이런 거 공기 중에 변성이 쉽게 되는 시료의 정기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고진공 장비로 자동 진공 조절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이 탑재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진공 상태에서도 될 수 있는 꼭 진공 상태에 되는 거 있잖아. 산업용 장비에서는 또 하드디스크 헤드 생산 이런 거 있고 NX 생산 공지 장비면 이거 이렇게 되나 이거 웨이퍼 생산 이런 것들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사파이어 웨이퍼의 거칠기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계속 시판했을 때는 불량률이 얼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지. IMEC가 벨기에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보면 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가 하여튼 연구단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너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게 연구해서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발명해보자. 이런 거에서 1차가 있고 지금 2차거든 이게. 1차가 90몇 년도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이루어졌다. 산업 분석용 XM HDI 이런 것들.
뭐 나노 크기의 디텍트 결함을 찾아내는 거. 산업 생산용. 이거는 분석용이고 생산용 만들어내는 거. 헤드 공정 라인에 제공되는 장비로 PTR 제작의 품질 개선과 개별 제품 분석 장비로 경쟁사나 다른 분석 장비에 비해 좋은 분해 성능과 정확성, 재현성을 가진 장비다. 이런 것들 있고. 산업 생산용, 웨이퍼 산업체에 납품. 웨이퍼 하는 데가 어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라니까. 중국의 뭐 아니면 TSMC 이런 거. 산업 생산용. 이런 것들. 기존의 AFM, 기존의 원자 해명으로 측정 불가능한 오버행 구조의 정확한 조금 이상한 구조도 해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바이오 연구용 장비 NX12, 광학 현미경 IOM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바이오 연구용. 이거 바이오 광학 현미경과 결합하여 사용하면 요 바이오 광학 현미경은 김우식 대표의 뷰옥스 그 바이오 이렇게 광학 현미경이 들어갈 수 있겠다. 내 생각이야. 액체 안에 있는 생체 시료를 IOM과 AFM으로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당사 고유의 기능인 SICM, 스캐닝 아이론 컨덕텐스 마이크롭스. 뭐야 이게? 데이지 않고 하는 거겠지. 다양한 바이오 관련 시료 중 대기와 용액에서 모두 측정. 이 기술이 그런 것 같아. 이거 비접촉 모드 접촉하는 것. 논 컨덕터. 왜? 그거잖아.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막 움직이는 세포인데 때리면 죽잖아. 아프잖아. 하면서 체크할 될까요? 그럼 내 생각에는 그 기능인 것 같아. 당사는 다수의 고급 두뇌를 비롯 고학력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의 슬림화와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술 개발, 마케팅, 핵심적인 업무를 100% 자체 수행하기보다는 외주에 좀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어 기술 보안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력의 성능이 좌우되며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미만이다. 그러니까 원가가 40% 미만이라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 기름값 올라가면 난리 나지. 손익이 더 떨어지는 거야. 지금 기름값 낮아서 이득이 올라갔는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나머지는 다 영업이익이잖아. 거기서 뭐 세금 빼고 하면 되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추가 매출액의 50% 정도가 순이익이 되는 고수익 구조입니다. 맞아. 그렇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새로운 연구용 AFM 원자 현미경 FX 시리즈를 개발 중에 있으면 FX 시리즈는 그거잖아. 그거 뭐 바이오 쪽으로 이게 AFM에서 FIFM 기술을 전부 이게 뭔지 모르겠다. 2020년 IMEC 요거 벨기에에 있는 그거 비영리 단체 연구 단체 요와 2차 공동 개발 JDF 개발 체결 뭐 이런 것들 더 좋은 거를 막 발견하려고 막 하는 거지. 1980년대 발명된 원자 현미경 80년대 발명했대. 그러니까 87년에 그 세계 최초 그 상용화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 공정, 모니터, 반도체 분석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게 시장 부침이 적고 기술 수명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특성. 한국과 원자 현미경 하나 갖다 놓으면 뭐 2년 쓰고 바꾸는 게 아니고 뭐 10년 막 이런 식으로 좀 쓸 거잖아. 오래 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대체하는 4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인 거지. 그리고 완성도와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처음에는 이게 너도 나도 뛰어들어가 막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매우 높은 시장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런 기술 있는 회사를 흡수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영업망을 가지고 확 돈을 쳐바르면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연구용 장비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오고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연구용이 가장 규모가 크다. 고분자, 화학, 에너지, 정밀기계 등 전반적인 나노 기술 분야에 폭넓게 분포. 근데 지금은 산업용도 굉장히 매출은 산업용이 더 많던데 연구용 원자 현미경 시장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대당 5만 달러, 5천만 원에서 30만 달러, 3억 정도. 고가치 시장. XE 뭐 15 뭐 이런 것들 투입.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NX10, NX20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무조건 열등한 제품이 브랜드의 명성과 판매망의 힘업에 더 많이 판매되는 경우 있다. 물건 안 좋아도 브랜드의 명성에 더 잘 팔리는 경우도 있다. 연구용은. 근데 산업용은 그러지 않아. 왜? 산업용은 바로 불량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뢰 있는 것 그리고 조금 성능 좋은 거 쓰던 걸 계속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주로 산업용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것들 지금 하드디스크 업체 장비를 납품하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 고집적 반도체를 만들잖아. 그러다 보면 더 그걸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 있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그리고 20mm, 30mm
200mm, 300mm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도 완전 자동화 원자 현미경을 공급하고 있고. 와, 이거 뭐 계속 많다 이거. 반도체 소자의 선폭이 작아짐에 따라 이게 선로가 3차원으로 적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미세하게 봐야 된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팔릴 수밖에 없다. 근데 산업용 원자력 시장에 연구용 원자력 시장에 비해서 경쟁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왜? 걔네들은 이게 돈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일도 투자를 안 했거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기술 검증이 고객 구매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꼽고 있어서 웬만하면 우리한테 돈다 이 말이겠지. 특정 분야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장착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다. 뭐? 바이오 연구가.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지금 요거 뭐고 코로나 요런 것들도 원자 현미경으로 그거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점을 찾아내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이 말이겠지. 바이오는 아직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시장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세포 친화적인 피펫의 정밀 제어 기술은 생리학 분야의 연구를 나노 스케일로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바이오 분야의 독보적인 새로운 시장을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봐봐 막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스캐닝 아일론 콘텐트 마이크로 이게 아까 그거라 진짜 SICM 기술이 살아있는 그 세포라 그랬잖아. 셀의 정밀한 멤브레인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 다이나믹에도 이것들이 영어로 그러니까 셀이 살아 있는데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 사사사사 때린다 가도 걔도 작은데 그러니까 터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향후 이쪽이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은 5.8% 정도 성장하고 있고 이게 원자 현미경은 공기 중이나 진공 상태 용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 현미경은 진공에서만. 전자 현미경 경우 정교하고 복잡한 시료 준비가 필요하지만 원자 현미경은 그냥 갖다 놓고 별로 없다. 원자 현미경 경우 높낮이, 각도, 거칠기, 정량적인 3차원 정보 형상을 정량적으로 제공하는데 전자 현미경은 2D 이미지만 제공하고 정량적인 2차 정보를 측정할 수 없다. 원자 현미경은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해서 시료의 기계적, 전개적, 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으나 전자 현미경은 그런 거 없다. 산업용 시장에서는 디바이스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자 현미경의 뭐 레솔루션, 콘트라스트, 명암, SNR 시료 측정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은 자꾸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걸 구분하는데 힘들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웨이퍼의 표면 형상이 전자 현미경 측정 중에 발생하는 전자 빔에 의해 오염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으로는 측정하면서 전자 빔에 의해서 전자 빔을 하는 거야. 전자 현미경.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을 오염시키고 변형되는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있대. 쓸모가 없네. 그래서 3차 원자 현미경으로 원자 현미경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학 현미경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나노미터 분자 수준의 분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분자 현미경 이런 것들. 바이오 연구용 장비 시장. 그래서 연평균 5.8%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은 6.2%, 리서치용은 5.4%, 평균 5.8%. 영업 전망 SK 하이닉스와 NX 웨이프 장비 성능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평가 장비 물론 추가 수주로까지 이어진 성과. 세계 1등 삼성전자 있잖아. 근데서 국내 매출이 많이 올랐어.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있다니까.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쩌리들. 삼성 하이닉스가 한 40% 차지하나? 한 50% 차지하면 그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 그 시장도 무시 못한다니까. 그래서 산업용 원자 현미경에서 전 세계 유일한 경쟁사는 버커사. 이 회사가 그냥 다 1, 2, 3등을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그냥 1등이 된 거고 그런 것들. 연구용 시장은 포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경쟁 상황 90년대 당사 대표이사가 박상일 대표이사가 설립했던 박사이언픽 뭐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분점하는 구도였으나 97년도에 박 PSI가 뭐 여기에 매각을 하고 결국 백호사가 초기에 3대 원자 현미경사를 모두 인수합병했는데 백호사를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이제 버커사에게 또 매각했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당사의 선전으로 이제 요 어디고 파크 시스템즈가 좀 열심히 일해버려가지고 고객 뺏기고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자 10년의 원자 현미경 사업부를 버커사에게 매각했다. 그래 버커사가 1등 요래 시작했다가 요는 요렇게 가고 박상일 요렇게 파크 시스템으로 가고 토포 매트릭스 디지털 인스트루먼트는 요렇게 요 백호에 들어갔다가 백호가 2010년도에 나가리 되자 버커가 됐다. 이렇게 2위 그룹으로는 당사를 비롯해서 옥스포드 인스트루먼트, 뭐 일본 히타치, 얘들 왜 이런 걸 다 해놨냐고 나 다 읽어봐야 되잖아. 파크 시스템,
글로벌 원자 현미경 업체, 지역 원자 현미경 업체 히다치 하이 테크놀로지, 세이코 AFM 인수, 세이코 원자 현미경을 인수한 히다치, 그리고 NTMDT 주로 유럽 이런 것. 경쟁 상대는 버커다. 버커라고 이런 거 맞나? 뷰커, 버커라고? 하나둘 대기업에 매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히려 지금 중요한 기술 자원이 제품들 단종시키고 2018년 7월 독일 바이오 원자 현미경 회사의 JPK 인스트루먼트를 인수하여 JPK 바이오의 이름으로 바이오용 AFLM 라인을 보강하고 있다. 오, 이것들. 그래서 뭐 인수하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다. 요 옥스포드 인스트루먼트는 에듀럼 리서치를 인수했는데 요게 지나친 가격대와 이제 제한된 제품 라인으로 시장 점유율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경쟁 업체들을 이렇게 다 적어놨는 거예요. 이제 버커 시장 다음으로 점유율을 확보했으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 중요하나? 맞지? 그래서 버커, 옥스퍼드, 에길렌트, 히다치 하이테크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 대기업 시장들이 대기업이 원자혁명 전문 업체를 인수하는 양상.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다 보니까 기존 대기업의 자기 유통망을 가지고 그거 공급처를 찾으려고 쫙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있다. 그리고 유일한 경쟁사는 버커 기술 개발이 소극적이어서 갈수록 당사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어 있고 수로 판단. 원자 현미경으로 담점 없고 피는 사용 편의성이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전자현미경과 고배율 광학현미경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관건. 그러니까 전자현미경과 고배율 광학현미경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 당사는 스마트 스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큰 진을 이룬다. 그러니까 저게 쉽게 접근성을 굉장히 쉽게 하는 기술이다.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루기 쉽다. 이런 것들. 버커가 한 1,000억,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가 한 100억, 당사가 한 40억, 10억, 10% 정도, 1,000억, 그러니까 10% 정도, 총 50, 한 50억 정도, 4,000억 안팎이니까 한 10%,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매출을 그걸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30년간 기술적 노하우와 15년간 구사하기 시작한 비접촉, 그러니까 15년 전에 특허 등록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막 쓰고 있는 거를 얘들은 아직까지 못하는 거야. 이제 그 기술을 구현 못 하는 거야. 그만큼의 파크 시스템이 잘하고 있다는 거지. 지자랑.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당사가 개발한 유연 힌지 가이드 스캔 방식은 경쟁사들이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당사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 스캔이 의외로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특정 자동화 기술로 고객들로부터 격차를 받고 있다. 아, 너들 거 사용하기 너무 쉽다. 이런 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이것들 말이 많아. 그래서 기술의 안목에 있는 하이엔드 고객들 중심으로 공략해서 레퍼런스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레퍼런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증식시키면서 머지않아 시장 주도 업체가 될 수 있다. 좋다. 독자적인 SIMCM 비접촉 방식, 핵심적인 응용 부문을 찾아 나가면 언젠가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여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거라고 기대한다. 당사의 주요 경쟁사들은 전문 원자 현미경 업체를 인수한 글로벌 대기업이다. 얘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거를 흡수해가지고 저들 그거 공급망으로 유통망으로 확 풀어버리고 돈집 딱 해버리면 후달릴 수 있겠지. 그런 것들. 매출 올라가는 걸 보면 연구용이 111억, 26%. 그러니까 산업용이 얘들 더 많았어. 697억, 아니다, 69%, 292억, 총 422억의 매출을 올렸다. 나노 개척 분야, 산업용 개척 분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이게 이제 18년, 19년, 2000년인데 요게 제품 재료가 100억, 원재료가 77억, 제품은 만드는 거고 원제품은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합쳐가 228억 정도가 원재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18년부터 2000년까지네. 이게 올란 거네. 18년 내가 잘못 적었다. 18년부터 2000년까지 올른 거는 PC 가격만 올랐고 나머지는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어. 변동이 없어. 가격 변동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별로 변동이 없어. PC 가격이, 컴퓨터 가격이 좀 올랐고, 생산 설비 가동률이 22기, 23기, 24기, 18년, 19년, 20년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어. 근데 금액은 높아졌어. 단가는 더 높아졌어. 아니네, 떨어졌네. 생산 능력.
연구용은 떨어졌고 그 뭐고 특수 분석 장비용도 91% 떨어졌고 산업 분석 장비 가동률도 85%, 산업 생산 장비 가동률도 62%. 그렇게 가동률은 점차 떨어졌다. 근데 매출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 분석 장비, 모델별 분석 장비 있고 생산 설비, 기계 장치, 비품, 유형 자산으로 합쳐서 23억 정도 된다. 매출에 관한 사항. 연구용 제품의 수출용이 86억,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내수가 24억 떨어졌고 작년보다 합계가 111억, 작년엔 139억,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작년엔 1년치, 여기는 3분기, 9개월치.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데 1년치를 다 하면 늘어날 거야. 이때까지는 3분기를 같은 분기로 했을 땐 다 늘었거든. 산업용에서는 수출이 260억에서 240억으로 감소했고 내수는 117억에서 53억으로 증가했어. 산업용은 내수가 이게 팔리는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겠지, 맞지? 그래서 합계 285억에서 294억, 한 9억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기타에서 수출이 11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났고 내수가 3억에서 2억으로 감소됐다. 합계 15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났고 1억 정도 증가했니? 그래서 수출 합계 다 합치니까 수출이 341억, 392억에서 전년도 392억에서 올해는 341억으로 감소했고 내수는 47억에서 88억으로 증가했다. 총 422억 매출. 근데 이거는 3분기 매출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 글로벌 사이트, 리서치, 뭐 인더스트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팀명, 영업관리팀, 리서치, 글로벌 세일즈,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세일즈 이렇게. 미국 법인은 이렇게 또 있으면은 뭐 관리부, 마케팅부, 뭐 기술부, 뭐 판매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일본 법인도 뭐 있으면은 뭐 관리부, 뭐 기술부, 판매부 이렇게. 싱가포르 법인은 실제 매출과 매입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남아 지역 대리점의 영업 관리 뭐 이렇게 있다. 유럽 자회사는 이렇게 영업팀, 마케팅, 관리팀, 영업팀, 마케팅이 테크니컬이야. 서포트. 대만 법인은 매입 거래 발생 시 싱가포르와 똑같이 지원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다. 중국 연락, 얘들 엄청 자세히 적어놨지. 아, 참. 맞지? 그래서 이만큼 많다. 이만큼 많다. 4개의 해외 자회사, 전 세계 30에서 34개국의 판매망을 구축. 이렇게 있다. 연락사무소는 4개. 이런 식으로 직접 판매, 뭐 이렇게 간접 판매, 해외 판매 이런 식으로. 산업용 매출이 133억. 수주 잔고,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그리고 연구용이 65억 정도가 아직 수주로 남아있다. 그래서 합계 232억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 그리고 뭐고 현금성 자산이 120억, 작년에는 115억, 매출 채권이 190억인데 작년에는 187억,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채권은 기타 수치 채권은 31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통계를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341억에서 342억, 1억 정도 불어났으니까 거의 뭐 변동이 없다 봐야 되지. 그리고 뭐 연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매출 채권의 연령 분석은 당분기 말에 20억 정도, 3개월 이하, 12개월 초가 한 20억 정도. 그래서 연결 시체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120억 정도를 딱 준비하고 있다. 혹시라도 유동성이 올 때를 대비해서 12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돼 있다. 자본 위험 관리 위해서는 부채 총계가 198억, 자본이 523억 나누면은 38% 정도, 40% 정도 나온다. 얘들은 또 예금 이런 걸 또 뺐거든. 이런 거 안 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19 나누기 52 하면 되잖아. 19 나누기 52는 36이네. 36이가 나 40만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그래 얘들 또 연구개발 비용은 연구개발 인력이 57명인데 전 세계 가장 우수한 원자 현미경을 개발한 집단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네. 자기가 전문적으로 개발한 집단이래. 응용기술 연구개발부, 산업용 연구개발부 이런 식으로 쫙 나눠가지고 18년, 19년 이렇게 40억, 60억, 59억 매출의 14% 정도. 파크 시스템 말고 어디고 뷰웍스도 14% 썼거든. 뷰웍스도 14% 썼어. 근데 뷰웍스는 매출이 1,000억이야. 1,000억에 14%니까
140억 정도 썼는데 얘들은 매출이 아까 400억 있잖아. 4416. 그러니까 60억 정도 되는 거지. 맞지? 400억이니까 10% 40억, 5%면 4, 5, 20, 60억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어떤 게 실적이 있는가 보니까 분자 구성, 조성 분석, 기능을 결합한 광 유도력 원자 현미경 개발, 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야. 계속 개발하다가 요거는 조기 성공, 30나노, 100나노 크기의 결함 특성 분석, 2세대 오토 디텍트 리뷰 전용 AFM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 공정이 조기 성공하면 들어가는 거겠지. 그리고 혁신 성과 이런 것도 있고 연구 장비에서는 성공되어 있는 거는 300mm 웨이퍼용 연구용 장비 그러면 이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IMEC 벨기에에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 JDP 연구 결과 15년도에 그 위치한 여기와 차세대 생산 공정용 원자 현미경을 개발을 위해서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2015년 6월부터 18년까지 3년간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했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원자 현미경 장비가 로직 SI, 시모스, EUVL, 3D 패킹 등 반도체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EUVL, 시모스, 실리콘 시모스, 3D 패킹, 패킹 심텍, 패킹 장착, 반도체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존 장비들로는 측정의 한계점이 도달한 나노 공정에서의 새로운 계측 장비로서의 기능성을 확인해 가능성을 확인해 2020년 다시 한번 더 이 재계획을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체결해 가지고 향후 3년간 니도 돈 좀 보태줘 가지고 서로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죠. 해나갈 예정. 그러면 거기서 받은 그거 흡수할 수 있는 기술들은 어떻게 된다? 또 써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용 AFM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면 두 개의 대형 국책과제 지원과 AMEC의 벨기에 연구소 공동 연구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계에 요구되는 AFM 응용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산업용 자동화 AFM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2020년까지 세계 1 산업용 자동화 AFM 제조업체를 목표로 연구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쫙 하고 있다. 난 연구 개발을 이만큼 자신 있게 적어놓은 회사 처음 봤다. 아직 안 끝났다. 미치겠다. 연구용 원자력 현미경 기술 개발, 스마트 스캔, 요거 거지. 혁신적인 운영 소프트웨어 영업을 기반으로 삼아 일반 연구용 장비 시장 공략. 이게 다루기가 간단한 거야. 일반 바이오 SPM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SPM 전문가 SPM 뭐지? 협력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융합 SPM 기술과 저가형 교육용 원자력 원자 현미경 제조에도 노력이 기울여 2020년 이후 산업용 자동화 AFM 시장을 석권한 후 연구용 AFM 시장에서도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연구 개발은 5년간 고해상도 탐침 형광 WLI 융합 현미경 개발 나노 계측 분야. 요 AFM 기반 융합 계측 시스템 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AFM은 오토매틱 포스 아이네 마이크로컵 이게 원자 현미경이고 영어로 SPM은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컵 주사 탐침 요거 때려가지고 이게 주사 탐침 현미경이 기존의 업체들이 쓰는 거고 SICM 가는 게 주사 탐침이 아니고 스캐닝 그거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주사 탐침 현미경에 주사 안 하는 SICM은 야들이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렇게 보면 됩니다. SPM 그거구나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캅 재무제표는 입으로 죽겠다.